내신 공부할 때는 만 풀었던 것 같아.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려웠지만. 잠깐만, 휘문고인데 만 풀어서 수학이 됐다고? 물론 내신은 잘 보진 못했지. 기만이야 이거 너. 잘 봤어. 너 근데 잘 봤는데. 자, 그러면 국어부터 들어가 봅시다. 국어부터 이제 내신하고 수능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문제집이 좋았다든지 이제 너의 노하우들을 한번 쫙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내신은 뒤에서 한 번에 모든 과목을 좀 쫙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 수능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국어 공부법을 잘 모르겠어. 아니, 잠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어 같은 경우 특수하게 뭘 했을 때 성적이 고정적으로 오른다, 이게 좀 되게 미약한 과목인 것 같아. 수학, 영어, 사탐, 과외를 다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뭘 시켜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오르겠다는 확신이 있고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됐어. 근데 국어는 나도 그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뭘 했을 때 점수가 오르는지 조금 감이 안 오긴 해.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걸 하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거야. 이제 파트가 3개가 있잖아.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혹시 뭐 파트를 나눠서 얘기해 줄 거야? 그치. 일단 국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그냥 국어 1, 국어 2, 국어 3 이런 식으로 3개의 다른 과목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먼저 문법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법? 생각보다 문법이 5문제고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네. 근데 시험에서 변별력이 있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는, 특히 수능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부분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5문제짜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 개념 공부를 착실하게 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문법은 개념이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탐구 파트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사람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한 단계씩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 한 번에 쌓아놓고 그걸 유지해야지. 뭐 3월에 여기까지. 단어, 4월에 문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한 번 할 때 되게 단단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문제 풀고 확인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개념이 단단하게 잡혀진다. 그렇지.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문법은. 그리고 확실히. 이 기간은 한 달이나 2달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 안에 빡 하고 끝내야 돼요. 고2에서 고3 넘어간 겨울방학에 문법 공부를 했었지. 보통 이때 많이 하지. 고1이나 고2 넘어갈 때나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개념 정리를 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두고 맞아. 문법을 이제 그 다음부터 따로 개념 공부를 안 했는데 수능 때까지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거야. 유지가 되는 게 머릿속에서. 비문학이나 문학은 좀 어떤 것 같아? 일단 문학 먼저 얘기를 할게. 문학은 좀 확실한 철학이 있는 게 수능 때 내가 문학 15문제를 남기고 13분이 남았었어. 불가능한 수치예요. 근데 이렇게 사사삭 풀더니 그게 다 맞았더라고. 나도 이게 정말 놀라우면서도 교훈을 많이 주었는데 OMR 마킹 안 한 상태에서. 그치. 그럼 시간이 13분 안에 푼 게 아니라 대충 한 11분, 10분 이렇게 푼 거예요, 15문제를. 한 문제 뭐 50초 이 정도로 푼 거지. 근데 왜 다 맞았는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니까. 나 놀라웠어. 근데 놀라운 방법인데? 문학 같은 경우 선지를 보면 답이 손을 흔들고 있어. 이거 이해되나? 내가 답인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야? 얘가 뭔가 답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물론 이렇게 야매로 하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걸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나는 문학 기출 선지를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했어.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들이 있거든.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로 기출을 선지를 되게 꼼꼼히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대충 풀었어도 답이 골라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어떤 식으로 답을 내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눈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문학은 특히 지문보다도 기출문제의 선지를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인 것 같고 비문학은 모르겠어. 국어 과외는 안 한다고 했고 다른 과목은 다 한다 했잖아요. 저는 국어 과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비문학하고 문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항상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서울대생이라는 걸 가끔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비문학 같은 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에 기반을 둔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풀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문을 읽는 시간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읽는 시간이 7에서 문제 푸는 시간이 3, 이 정도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공부법은 아까 말했던 저희 멘토 4명이 하는 공부법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비문학 모른다 얘기했는데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했던 경험과 주변 얘기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국어 공부를 미리 한다고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토대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생각보다 비문학은 잘 보던 친구들이 고1 잘 보면 고2 잘 보고 고3도 잘 본다고 생각을 해. 내 경험상은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 비문학 같은 거에 결국 기반이 되는 건 언어를 읽고 해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책이나 신문 텍스트를 보고 생각하고 계속 끈질기게 이해하고 이런 게 많이 하는 말이고 귀찮을 수 있지만 되게 기반으로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비문학 공부하면서 되게 PT,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학생들한테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버티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는 거.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생각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 어렵고 복잡해서. 그치. 근데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해석해서 내 언어로 바꾸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문학은 특별한 스킬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지문 자체를 읽는 과정에서 그런 끈기가 생긴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렇구만.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 문제집 같은 건 좀 뭐 너가 특별히 봤던 문제집이 있어? 문제집 같은 경우 나는 따로 교재를 사서 풀진 않았고 기출문제에 의존을 했었어. 기출문제 집을 모아놓은 문제가 있지. 그런 책이 있지. 큰 거를 추천해. 왜냐면 분석하고 선지를 뭐 비교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넓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큰 사이즈의 기출문제집이면 뭐든 다 좋다. 이런 생각을 실제 시험 사이즈랑은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편하실 거예요, 훨씬. 자, 국어는 요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수학 같은 경우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쌓인 어떤 이런 노하우 경험이 많구나. 이런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외생들이 봤으면 좋겠네. 학생들 뭐 일침할 거야 뭐야? 일침.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학년의 내용은 완벽하게 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요. 찔리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선행학습 하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나이, 그 학년의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이거 안다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지? 이 개념은 수학적으로 왜 만들어졌을까? 어디 쓸 수 있지?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문제 풀이만 하고 고센 풀고 임강 듣고 이렇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치. 다음 학년 넘어갈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학년의 공부는 우선적으로 먼저 끝내고 시간이 남을 때 선행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자기 학년 것부터 끝내고 선행을 해야지. 기어다니는데 못 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문제풀이라고 보지 않아. 난 수능에서 특히 어떤 수학적 사고 이런 건데 네, 사고력을 그렇죠. 좀 이런 변별력을 가지는 수학적 사고는 매 단계에서 이해를 충실히 하는 거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에 매몰되지 말고 자기 학년 거 하자 이거 얘기하고 싶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계산기가 되면 내신을 잘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수학이 특히 내신이랑 수능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신은 그렇게 수학적 사고를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닉 내신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문제집인 이유가 그냥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수능은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책을 썼었니, 내신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는 쌤만 풀었던 것 같아, 거의.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려웠지만 잠깐만, 휘문고인데 쌤만 풀어서 수학이 됐다고? 물론 내신은 잘 보진 못했지. 기만이야 이거 너. 잘 봤어. 너 근데 잘 내신이 봤는데 수학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라고 봐도 결국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시간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맞아. 수학 시험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센으로 깔고 그 아래 그 위에 그걸 좀 보충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쌤보다 우리가 흔히 어렵다 하는 문제집 있잖아. 일품, 블랙라벨 이런 거 안 푼 거야, 내신할 때? 풀긴 풀었는데 기본은 무조건 센이었어. 거의. 그러니까 초점이 센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초점이 센이고 그냥 블랙라벨 몇 문제 풀어보는 그 정도. 센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수학 교재 독보자 원탑 아니. 내신 분야. 내신 분야에서는 적어도 내신 분야는 맞아. 쌤이 진짜 잘 만든 문제집이라고 정말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 유형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학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앞서 말했던 그런 수학적 사고 말고 이제 미분 파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물론 미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 너무 싫었어 미분이. 내가 수학을 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딱 뚫린 게 고2 겨울방. 그러니까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이었어. 어떤 계기였어? 그게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지금까지 수학을 할 때 뭔가 그냥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해서 답을 도출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무조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레카를 외친 거야. 왜? 뭔가 알았어. 갑자기 뭐 아르키메데스야. 왜 유레카야?
미분을 왜 쓰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야, 뭐야 이게? 아무튼 석가모니야 예수님이야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그래. 뭐야? 수학적 깨달음을 딱 얻은 시점이 있는데 그래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앞서 말했던 전제로서 나온 거고 그걸 딱 거치고 나니까 고3 때 수학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수학을 하는 본질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수학적 느낌인가? 본질 내지는 어떤 수학적 사고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는 맞지만 그게 되니까 다른 요소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깨달음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나는 국어 풀 때 가끔 그런 감정을 좀 느끼긴 했는데 수학 같은 부분이 좀 더 그런 걸 느끼기 쉬울 것 같아. 왜냐면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가고 확장시켜다 보면 이런 과정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냥 공부하는 커리큘럼 자체를 얘기하자면 과외할 때도 고정적으로 적용을 해. 실력이 어떠하든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념 센 문제집이랑 센 문제집을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개념센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유형 분류도 잘 돼 있거든. 그리고 같은 책이잖아 이게. 그래서 같은 유형을 연계돼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구조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개념센, 그다음 센 이렇게 가지고 풀면 수학 같은 경우 초반 기본 개념 잡는 데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 개념서가 처음 시작이 개념센이었어? 나는 뭐 수학의 정석, 뭐 개념원리, 수학의 바이블, 풍산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걸 다 훑어봤는데 특히 과외 준비하면서 너무 내용이 좀 산발적이고 복잡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한 책 잡고 파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뭐 굳이 개념센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 책만 가지고 개념서를 되게 여러 가지를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바이블 봤다가 개념원리 봤다가 그건 안 좋은 거. 하나 책을 가지고 파는 그런 게 좋다고 예찬이가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까? 오케이. 자, 국어 수학 공부법까지 봤고 남은 한 가지 주요 과목 하나?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법 설명해주자. 영어는 내가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 주변 서울대에서 이제 영어 잘 보고 임모아 말하는 게 단어가 거의 80~90%다 이거는 라고 말을 하더라고. 통상적인 얘기죠. 단어를 그냥 짬짬이 외우는 것만으로도 영어 공부의 큰 부분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 이건 맞아요. 리딩 같은 경우 내 경험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면 독해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다음 떠올리고 이 과정 떠올리고 자체로 성적은 올랐던 것 같아. 특별히 유형별로 뭘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모의고사를 한 세트 풀고 틀린 문제를 계속 읽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고 떠올린다는 건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같이 읽으면 한 달, 두 달만 반복했는데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 모의고사에서. 영어도 글이니까 결국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올리고 유지하는 과정만 거쳐도 모의고사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유지한다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감을 잃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모의고사 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치. 풀어 제끼면 해설지 옆에 두고 계속 대조하면서 읽는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신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커. 맞아. 근데 일단 내 관점에서는 내신은 문법의 비중이 그나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보다는 수능에 비해서 내신이 문법 비중이 높지. 그 다음 반복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반복. 왜냐면 지문이 많든 적든 결국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사람들이 지문을 외우는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 통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지. 이것도 질문 많이 하더라고. 나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우지도 않았어, 지문을. 나도 안 외웠어.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게 안 먹혔고 외운다고 해서 그게 다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 않아 그거 외우기. 문제 유형이 뭐 빈칸 넣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지문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사람마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보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아는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 학교는 막 본문을 바꿔놨어. 본문의 문법적 요소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면 애초에 내용이 한 번에 싹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외우는 방법을 조금 비추하는 거긴 하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외운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건 단어부터 일단 보시고 그런 부분은 내신을 좀 더 일찍 시작하셔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더 많이 반복하시고 다른 친구들보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이제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단어책을 추천해주는 사람 많이 없어. 시중에 단어책은 엄청 많잖아. 너가 봤던 단어책은 뭐였어? 나는 능률복화 어원편. 능률복화 어원편. 그 이제 책에 이제 흰색 있고 막 은색 위에 띠둘러져 있고 약간 띄어지겠지 이제. 이제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난이도가 적절했던 것 같아. 딱
수능 기준에서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난이도였고 배열 자체가 되게 랜덤했어. 단어들의 배열이?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책도 있고 아 맞아. 난이도 순서로 배열한 책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단어가 안 외워지거든 잘. 앞부분만 보고 안 봐. 그리고 앞부분만 보고 A만 아는 거야 나는. A 단어. A까지만 혹은 알고. 쉬운 단어만 아는 거야. 맞아. 근데 능률복합 원편은 난이도가 좀 적절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단어 외우고 분량 조절할 때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능률복합 이제 사진이 띄워졌을 텐데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 이제 예찬이가 봤던 책을 얘기했던 거고 혹시나 이제 광고 들어오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릴 자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너랑 나랑 둘 다 수시로 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내신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내신에 관해서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거야? 또 앞에서는 수능 관련된 게 좀 비중이 높았고 그런 이유는 사실 내신은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